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을 그만두고 한가히 지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요즘 세태와는 많이 다르죠.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10명 중에 7명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70대 이상인 분들 10명 중에 3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은퇴는 실질적으로 이전 세대에서 얘기하는 은퇴, 퇴직과 은퇴가 같은 시기에 그 은퇴.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하고 잘 늙어가는 거, 이게 과연 뭘까요?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의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잘 늙고 싶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다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어느새 연말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은 아직 철없는 어린애랑 다를 바 없는데 주변에선 어른 대접을 해서 공적 모임에 가면 애써 점잖은 척, 신중한 척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잘 늙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던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어떤 모습이 나는 참 좋아 보였던지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내 나름의 작은 원칙이랄까? 저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수 줄이기입니다. 서너 명이 모이는 자리, 오래 봐서 친근한 사이일지라도 대화 주제 던지고 추임 정도만 하고는 대체로 그냥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니 생각보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커지는데 그런 걱정이 없어져 귀가하는 마음이 가볍고 한정된 시간 동안 다른 이들이 더 많이 말을 해서 그들이 전하는 귀한 경험담, 새로운 소식, 노하우를 많이 듣게 되네요. 첫 번째에 자신의 원칙을 세운 말수 줄이기.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 마이크의 중심, 그 대화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자꾸 찾거든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주인공을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의 중심, 대화의 중심, 센터 본능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연자분은요, 말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말수 줄이기, 센터에서 변방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더 궁금해지는 거, 이게 사실 또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마지못해 한두 마디씩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다짐은요, 물건 줄이기입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을 매일 몇 개씩 골라내어 버리거나 나눔합니다. 내 식구가 사는지라 기본적으로 옷이며 이불 등등 살림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사용 빈도가 적은 것, 더 이상 쓰임이 없을 것 같은 것, 이것은 치우고 있습니다. 정리할 게 없는지 꾸준히 들여다보면 우리 집 물건들의 재고 조사를 면밀히 하게 되면 혹시나 모를 충동 구매하는 일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건 줄이기. 사실 이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은퇴하고 물건 줄이기보다 늘 우리는 물건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20년 이상 결혼 초에 샀던 물건들 많이 쟁겨놓고 사시죠. 그래도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전혀 버리지 않고 우리 수납장에 끊임없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평생 쓸 일이 없어요. 그거 쓸 것 같죠? 그냥 눈에 보면 아까운 것 같지만 요즘 나눔 마켓들 많잖아요. 당근 올려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쓸 사람이 많아요.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어. 나눔해버려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다 가져갑니다. 이 물건의 선순환 구조, 우리가 안 쓰면 다른 사람 쓰게 돼 있어요. 물건 줄이기 실천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 세 번째는요, 낡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금지하는 겁니다. 집착 금지. 아내는 물론 저도 옷과 운동화, 일상복,
운동복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바꿨습니다. 입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아울렛에 가서 원단 좋은 기본 디자인들로 꾸준히 구입해서 외출하고 여행 다닙니다. 나이 들어서 바뀌어진 체형에 맞는 세미 정장을 입고 나설 때와 아웃도어 잠바를 입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종업원들의 응대 태도가 다르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특히 우리 이전 세대의 어르신분들은 뭘 이렇게 버리는 거에 익숙지가 않죠. 자꾸 쟁겨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버리자고요. 우리 60년대생, 5060 시니어분들 버리자고. 요즘 버리려고 마음만 먹고 전화 한 통 하면요 가져가는 데도 많아요. 한번 정리해서 싹 버리고 또 뭐 좀 필요한 것만 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네 번째는요, 양보하고 배려하기입니다. 버스를 탈 때 지하철에 좌석이 비면 앞에 있는 이에게 먼저 권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깜짝 놀라더군요. 식당에서건 어디서건 내 거 먼저 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를 냈는데 이젠 바빠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K 아줌마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들 많잖아요. 그것 좀 벗어나고 싶달까요? 네, 그렇죠. 정말 양보하고 배려하기. K 아줌마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K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비어도 바로 앉지 않고 앞과 뒤와 옆을 살피는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감사 인사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나의 시각을 넓혀주고 괜한 수고로움을 줄여주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건 분명히 감사 인사를 남기거나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30대, 40대들이 때때로 적절하게 제게 어떤 조언이나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짐한 것을 지키다 보면 저도 어느 누군가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감사 인사 전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특히 우리 버스 타고 버스 기사님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띡띡 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인사하자고요, 우리. 감사 인사. 약간의 배려를 해주는 그 마음에 반드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 늘 그냥 심각해. 그냥. 세상 모두 그냥. 누군가를 만나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사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집니다. 웃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찾아집니다. 그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들 보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어떤 운전 형태를 보면 그 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차만 딱 보면 운전자의 그 성격이 어떤지, 괴팍한지 아닌지를 딱 보게 되더라고요. 와, 겁나요? 차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혈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시니어 분들도 지하철 같은 데 타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막 얼굴만 봐도 막 이렇게 이야기가 꺼내기가 힘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지. 얼굴만 봐도 그냥, 그죠? 막 뿜어져 나오죠. 오늘 이 사연자분이 이야기한 잘 늙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잘 늙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연자분이 나름대로 다짐했던 그 5가지 중에 네 번째, 5번째, 그죠? 이게 사실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보하고 배려하기, 그리고 감사 인사 전하기. 이거는 이제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도적으로 할 때 지하철에서도 아까 사연자분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리가 났다 하면 바로 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근 시에는 우리 30, 40대 이 피곤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리 한번 양보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굳이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하체. 이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걷기 운동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한번 서 있는 것도 괜찮은 운동인 것 같아요. 니나 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서서 갈래요. 안 앉아. 오늘 이 사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을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정말 들어주고 말수는 줄여야 되는데 지인들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옆에서 말 걸고 딴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들수록 비싸지는 않아도 입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글 쓸 때 저도 맞춤법이며 신경 쓰게 됩니다. 저도 잘 실천은 힘들지만 많이 조심하고 잘 늙어가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마음에 와닿는 걸 잘 읽었습니다. 저도 조금만 말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자 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술 한 잔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서 나중에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잘 늙어가고 싶어서 만든 나만의 작은 다짐들, 말수 줄이기, 물건 줄이기, 낡은 것들에 대한 집착 금지, 양보하고 배려하기, 감사 인사 분명히 할 것, 저도 마음에 새기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굳이 뭔가를 개선해 나가야 하나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자기 검열을 해 나간다면 참 멋있게 늙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게 제 지론이었는데 사연자분의 노력을 보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연말이 다가오니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글입니다. 덕분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저는 낡은 것들을 버리는 게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편집증처럼 오히려 그 물건들에 담긴 추억 때문인지 더 못 버리고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걸 못 드리네요. 오늘부터 한 달에 하나씩은 과감하게 무언가는 꼭 버리리라 다짐해 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지인 중에 말수가 너무 많은 분이 계신데 정말 피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것 자체가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기가 빨린다고나 할까? 이 나이 들어서 기 빨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걸 보고선 저도 주의합니다. 말은 최대한 아낄수록 나에게 이로운 것 같아요. 초고령화 사회, 사연자분의 다짐처럼 우리도 한번 스스로의 다짐, 잘 늙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단지 내 가정, 내 자신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분의 다짐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양보와 배려, 감사 인사 전하는 것 이것만 지키더라도 우리가 잘 늙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품격은 돈이나 지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격과 덕성을 두루 갖추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인이 되려면요, 내 중심의 시선에서 타인 중심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면서 앞만 보고 달리면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내 중심에 벗어나서 타인 중심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베푸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소한 거지만 내가 자리 양보하는 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내가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급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잘 늙어가는 게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경청하고 더 베푸는 그런 잘 늙어가는 모습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